강력한 이슈들이 찾아옵니다. 정상회담 여파로부터 시작되었죠. 자, 비트코인 정말 살벌한 움직임 이런 식으로 내주면서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자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저희 크립토랩 107.9 정확하게 입장 타점 맞춰내면서 이 꼬리에서 접는 방식을 통해서 이만큼의 수익폭 저희 스터디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가고 있는데, 현우는 어떻게 이런 식의 2.6%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면서, 오늘 이런 장 어떻게 대비해야 높은 수익을 내면서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을지까지 전부 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여러분들과 함께 코인을 연구하면서 수익 만들고 있는 트레이더 현우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 5시 40분 비트코인 장기 관점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강력한 이슈들로 인해서 견인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떤 이슈인가 그것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지금 정상회담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분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이슈들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적 긴축 해제, 이거 파월이 12월 금리 인하, 이거는 아직까지 먼 얘기입니다. 나는 보류할게요 하면서 대신에 양적 긴축 해제해 드릴게요 하는 방식을 통해서 버블에 대한 급속도 붕괴, 그것만은 막기 위해서 내놓은 전략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시장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두 인물을 고르라고 하면 파월과 트럼프를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급상승분 1시 43분 기사죠. 트럼프 미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 많은 결정이 내려졌다 라는 브리핑을 통해서 투심의 강력한 상승 요건을 제시했고, 그에 따라서 이만큼의 상승분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이평선을 뚫어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는 지금 9시 반에 찾아올 GDP 발표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슈들 저희 스터디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미리 제가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게 조치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15% 수익 마감, 16% 한 건 더 만들어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과 중요한 일정들까지 공유해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9시 반에 찾아올 이슈가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GDP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부분부터 짚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어제 갑자기 이렇게 급락분이 나왔던 이유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어제 짚어드렸었죠. 금리 결정 직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리 동결 상황이 나오면 107K, 심하면 105K까지 추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 지지가 발생 가능하다, 하지만 호재 없이는 반등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정확하게 그 흐름대로 실망명을 와르르 쏟아지면서 107.9K까지 이렇게 찍는 모습 보여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호재가 필요하다고요. 이에 맞는 호재가 지금 두 건이 터져줬죠.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끝났어. 그리고 파월이 대신해서 내놓은 양적 긴축 QT, 이거 우리가 취소해 줄게 라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GDP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파월의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12월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가 아니라 12월 이거는 지금 판단할 수 없어 라는 것이죠. 그 판단의 근거가 되어주는 게 지금 나올 이 GDP라는 것인데, 이 GDP가 왜 판단의 근거가 되느냐. 자, 여러분들 금리 인하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중에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건의 가격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0원으로 토마토 하나를 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돈의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금리를 내렸을 경우에 1,200원, 많게는 2,000원씩 주고 토마토를 사야 되는 이런 식의 끔찍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 그렇지만 경기가 너무 박살이 나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의 가치가 내려가더라도 경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라는 논리인 것인데, GDP가 사실은 그 경기에 대한 수준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시 반에 나올 그 GDP 지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이게 나쁘게 나와줘야 경기 안 좋은데요 선생님, 금리 인하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감안해야 될 점은 GDP가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오는 대로 또 단기적인 충격력이 발생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9월 5일에 강력한 매도 압력이 걸렸었던 적이 있었죠.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 미국 고용지표 NFP가 발표되는 날이었거든요.
분명히 사람들이 적게 고용되네?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겠네? 그러면 야 금리 인하에 유리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NFP가 나쁘게 나와준다면 그건 호재로 작용할 텐데 왜 이만큼의 낙폭이 나왔을까? 9월 5일 기사죠. 넘프한 페이롤 신규 고용자 수가 7만 5천 명을 예상했는데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경기 수준이 우리 예측치보다 3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너무 엇나간 값이 나와버린다면 야 그럼 우리 경기가 너무 개작살났는데?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라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이 매물을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는 나스닥 차트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장대 연봉 꽂힌 거 보이시죠? 이런 식의 급락이 주어진다 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리 인하에는 유리했기 때문에 단기적 급하락 후에 이렇게 장기적 우상향이 가능했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슈 또한 단기적인 충격량은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바 그렇다면 우리는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 어디일까? 지지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이며 또 저항 구간은 어디일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 다음에 그 다음 추세를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 추세를 지켜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아있죠. 파월이 금리 인하 대신 내놓은 양적 긴축 중단. 지금까지 연준은 양적 긴축이란 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금리 인하라는 건 시중에 돈을 푼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양적 긴축이라는 건 시장에 돈을 흡수해서 태워버리겠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그만두게 된다면 금리 인하와 비슷한 효과가 나오겠죠. 적어도 돈을 더 이상 태우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돈을 풀어줘야 경기가 살아난다 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호재거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투심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적 긴축 중단이라는 호재 이거 하나와 정상회담 성공적 이 호재거리 두 가지 그리고 오늘 GDP 이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전략을 수립해 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 차트 분석을 들어와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저희 크립토 연구소 제가 이렇게 요약 분석까지 해놨으니까요. 이 내용 참고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연구소 제가 진입할 때마다 그에 맞춰서 진입대기 콜 걸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수익 마감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라고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 비트코인이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길게 잡힌 붉은색 선을 스팬2라고 하는데 이 선들에서 강력한 지지와 저항의 기능을 해주는 것을 이미 이런 자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특히나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한 후에 저희가 롱 포지션 오픈해서 109.7K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목표가 115.8K까지 거의 유사하게 예측해내면서 116K까지 갔었던 날이죠. 이 지지를 기반으로 저희가 롱 포지션 성공시키면서 현물 기준 5.5% 레버리지 20배니까 110% 수익까지 만들어 드렸던 타점인 만큼 지금 그 타점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지금은 일단 저항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 자리 밀려나지 않고 잘 지켜주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구름대 지지를 받고 올라타면서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GDP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GDP의 상승분을 통해서 우리가 111.4까지만 확실하게 올라타 준다면 그때부터 상승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타기 전에 우리는 이 급락분으로 인해서 잡혀있는 FVG 저항 구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켜드린 이 붉은 선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건데 매매의 기준으로 정말 잘 활용되고 있는 지표거든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지지에 성공했을 때 강력한 상승분 지지에 실패했을 때마다 강력한 하락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 뚫렸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거는 이제 내려간다에 배팅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매도 주문을 체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빨리 내려감에 따라서 이만큼의 미체결 주문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이 미체결 주문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한다 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걸 1시간 봉에서 확인해보면 훨씬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는데도 왜 이렇게 반락이 나왔을까요? 여기에 미체결로 남아있던 주문들 매도 주문들이 체결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거꾸로 가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1.5 아까 정말 중요하다 잡아드렸던 그 가로선까지 돌파하기 위해선 지금 우리가 이 급락분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이 저항 구간 두 개를 뚫어내면서 버텨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상승시 추격 시나리오 111.4K를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해 준 다음에 반드시 지지까지 해줘야만이 이 자리를 버텨내면서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르면 어디까지 오른다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이렇게 빽빽하게 저항 잡혀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미체결 주문이 엄청나게 쌓여있다는 건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오더블록이라는 지표를 켜봤을 때 이만큼 또 잡혀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 추세를 끝장내버리기 위해서 세력이
매물대를 집어 던진 구간을 우리가 오더 블록 단위의 거래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만큼 지금 우리 위에 이만큼의 저항 구간이 잡혀 있으니까 111.4에서 잡더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막힐 생각은 해야겠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그 저항 구간 113.3에서 지금 116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1차로 그 하단선까지만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1차 TP를 113.3으로 잡아드릴 수 있겠고 2차 TP의 경우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되었는가 그 진폭 체크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스탑로스도 걸어놔야겠죠. 지금 시점 우리가 여기 받쳐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밀려날 그런 움직임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관측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 반전을 해줬던 만큼 여기에도 오더블록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가 깨진다라면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에 맞춰서 그 스탑로스를 110K로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정말 강력한 변동성이 예정되어 있죠. GDP 혹시 이게 잘 나와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양방향으로 시나리오 잡아놓고 잘 대응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저희도 찍턴 가능성 이런 거 언급드리면서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타이트한 익절 타이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잘 대응했기 때문에 13% 숏, 반대로 마찬가지로 13% 롱, 위아래 발라먹기 이런 식의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밑에서 어느 자리에서 받아볼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또한 그런 식의 스팬2가 존재하고 있죠. 108.8K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하단 구간에 오더블록 또한 존재하고 있는 만큼 108.8부터 우리가 106.5까지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에 맞춘 하락 후 반등 시나리오들 이렇게 수립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106.6에서 108.8 지금 잡아드린 이 지지 구간 정말 유효하죠. 스팬2와 오더블록까지 더해진 만큼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반드시 지지를 확인하신 후에 진입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차 목표가는 110K 지금 이렇게 추세 전환이 났었던 이 지점 여기가 다시 한번 밀려난 후에는 강력한 저항으로 기능할 것이고 특히나 110K 라운드 넘버죠. 짝수단이 여기서도 그 추세를 전환시켜줬던 게 라운드 넘버의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만큼 일단은 1차 110K까지 보고 106K 밀려난다면 이건 무력화하면서 그 다음 타점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이런 식의 전략이 정말 유효한가? 지금 보시던 것처럼 전 9월 한 달 동안 1000만원으로 3200만원 만들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업비트상에서 이렇게 매매 진행하면서 제가 벌어놓은 성과고요.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짚어드리는 이슈에 기반할 때마다 크게 먹을 수 있었고 제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크게 먹지 못하더라도 잃지는 말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0.6% 수익이 나는 날도 있었지만 다행히 음수로 마감하는 날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까지 짚어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런 만큼 이런 식으로 명확한 전략을 기반으로 이슈까지 체크했었기 때문에 제가 리스크는 관리하면서 높은 수익까지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매매하는 이 전략과 그 일지들은 전부 다 저희 크립토 연구소에 제가 공개해 뒀으니까요. 오늘 분석 내용 꼭 기억하셔서 하락 후 반등 시나리오 혹은 상승 시 추격 시나리오 잘 수행하시길 바라겠고 영상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희 연구소 스터디의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꼭 한번 부탁드린 다음에 영상 댓글에 제가 걸어둔 링크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는데 여기서 필요하신 내용 체크하셔서 전달해 주셔도 좋고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 개인 업무폰 010-8103-7668번으로 숫자 1번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스터디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9시 반에 정말 큰 이슈 찾아오는 만큼 오늘 리스크 관리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저희 연구소 회원분들께는 제가 오늘 라이브 진행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추가로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